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전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혜영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 체육회 내에서 발생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학생인권조례 재추진 등에 대한 신임 교육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영환 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관광체육국장 김영환입니다. 네, 국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서울시 관광체육국은 서울시 체육회를 관리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시죠? 예. 서울시 체육회에 대한 관광체육국의 관리 감독 업무 잘 수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잘 챙기고 있습니다. 예. 지난 8일 개최된 저희 문체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예. 당시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니까 아직도 서울시 체육회는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갑질, 폭력, 폭행,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소위 권력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체육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직원들과 나이 먹은 직원들 간의 그 이해관계가 좀 생각하는 게 다른 부분도 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지금 체육회가 개편되면서는 그 횟수가 좀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원천적인 어떤 방안 마련을 요구를 드렸었고, 예. 근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선수 및 지도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 사이에서도 직장 내 갑질 내지는 괴롭힘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울시 체육회 사무처 소속 직원이 체육회 간부들에게 스포츠 마사지를 주기적으로 서비스해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해가지고 지금 네. 의원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처음 듣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가지고 그럼 만약에 그러면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직장 내 상사들에게 무료로 스포츠 마사지 서비스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면 뇌물 내지 향응 제공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그대로 맞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실제 사례로 발생했다고 그러면 했다라고 관련 조치를 한다면? 해서 확인해서 네.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라서 지금부터 서울시 체육회 간부들에게 스포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추정되는 직원을 편의상 A씨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체육회 간부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스포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 이 A씨는 2020년 7월 같은 부서에 있는 여직원을 폭행해서 폭행치상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7월 가해자의 폭행치상 사건이 있었던 다음 해 2021년 서울시 체육회는 이 피해 여성이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가했던 A씨와 동일하게 1개월 감봉 징계 처리를 했습니다. 서울시 체육회에서 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A씨와 같은 동일한 징계 처분을 내렸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좀 잠시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서울시 체육회에서 지난 10년간 계약직 연구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단 2건에 불과했는데요. 계약직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계약기간 2년이 만료가 된 후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를 하죠. 이때 인사평점 점수 50%, 그리고 전환 심의 평가 점수 50%, 평가 점수 합산 70점 이상일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지난 10년간 계약직 연구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딱
2건에 불과합니다. 2명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 중 한 사람이 이 2건 사례 중 한 사람이 바로 A 씨입니다. 예. A 씨. 2018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당시에 서울시 체육회 임원 중에 한 명이 A 씨의 대학 시절 지도 교수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이쯤에서 해당 여직원 관련 사건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여직원 2016년도 3월 달에 입사를 했습니다. 3월 입사 시부터 가해자 A 씨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20년 7월 가해자 A 씨는 피해 여성을 폭행해서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5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폭행 등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서울시 체육회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산재를 신청을 했고 2022년 9월에 결국 피해 여직원은 산재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산재 사유서를 보면 중증도의 우울병, 산재 사유서 보면 중증도의 우울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 중증도의 우울증의 경우에는 수면장애나 체중 감소 등 신체적 증상이 동반하는 단계, 즉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가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심해질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체육회 측은 이처럼 그동안 극심한 교통을 겪은 피해자가 산재 신청을 하고 나서 병가 신청 그리고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만 병가, 휴직 신청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를 승인할 수 없다 거부를 했고 경고장, 주의장을 거듭 발송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PPT 띄워주시죠. 띄워져 있는 그 PPT를 보시면 산재 병가 신청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시에는 산재 신청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 2에 저촉되어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리는 공문입니다. 해당 노무법인에서 서울시 체육회 회장에게 띄운 공문인데 상기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11조의 2에 의거해서 서울시 체육회가 산재 병가 신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산재 병가 신청 거부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지각 처리 그리고 무단결근 처리까지 해서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러한 체육회 측의 행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십니까?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8일 문체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내용을 잠시만요. 예. 제가 그때 이 건에 대해서 다룬 바 없습니다. 처음 다루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봐야 의하면은 네. 직원 간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위반 사유로 양 당상자에 대해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지난 21년 3월 21일 날 한 사안을 잠시만요. 넣었어요. 감봉 징계 처리 관련된 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관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체육회 인사위원회 심의하고 이 신청에 대한 재심의 등 적법한 징계 절차를 따라 이루어졌고요. 또 당사자가 징계가 부당하다는 사유로 서울지방노동청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재심 신청을 하여 화해조서 작성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 22일 날 종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예. 중간적인 어떤 상황에서 예. 좀 더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 있다라는 점을 예.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이러한 그 체육회 측의 행태 예. 그 서울시의 관리 감독 예. 지금 말씀한 바에 따르면 예. 지금 피해자 예. 관련된 부분이 다 정리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 건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도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제가 띄울 수는 없습니다만 녹취라든지 관련된 자료 다 띄울 수는 없지만 이 관련된 사항은 꼭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살펴봐가지고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회 행태나 이런 관리 감독 소홀 관련된 부분들 이게 좀 입사 시부터 피해 여성은 현재까지 9년입니다. 9년 동안 가해자 A 씨의 괴롭힘, 폭행을 당했었던 피해 여성이 저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한 달 전입니다. 이 피해 여성이 어저께 저에게 보내온 카톡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잠깐 말씀 주셨던 거, 서울 시민들이나 듣는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 마무리됐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관련된 백데이터가 많이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다 여러 가지 사안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피해 여성이 어저께 저에게 보내온 카톡 내용, 최숙현 선수처럼 터뜨리고 죽는 것이 억울함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복직 후 더 심해진 직장 내 괴롭힘에 회사에서 자살 시도를 했던 날조차도 사측의 상담 또는 병가 조치도 받지 못하고 업무 촉구를 강요받았습니다. 업무 배제, 업무 방해, 따돌림을 견디며 죽지 못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혼자 고립되었고 누가 말을 했는지도 사측에서 조사하는 등 철저히 인권이 무시된 채 수없이 힘들다고 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대로 죽기 전 마지막 용기 내어 의원님 찾아뵈었습니다. 본 의원 책임감을 느끼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실제로 피해 여성의 경우 2016년 입사 시부터 가해자 A씨의 집단, 따돌림, 괴롭힘으로 인해서 자살 충동을 겪었고 그리고 사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바도 있습니다. 자살 위험이 있다라는 자살 위험이 판단되어서 자살 예방센터 상담, 병원에 입원한 전력까지 있었는데 가해자로 인한 폭행치상,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폭행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 여성의 산재 판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중증도의 우울병, 상세불명 불안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체육회에 제출했었던 병가 신청, 휴직 신청 거부, 피해 여성의 자살 시도 등등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9년 동안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서울시 체육회에서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서울시 체육회는. 그리고 서울시 체육회를 관리 감독해야 할 서울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저희 시체육회에서 자체 조사할 경과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고요. 또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검찰, 고용노동청,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추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조사를 통해 가지고요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해자로 인한 폭행치상이라든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폭행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 여성의 산재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가해가 피해자에게 인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폭행도 전력이 있었고 인정된 거에 대해서는 그 직장에서 힘들어서 산재 판정 인정된 거는 아니 그러니까요 직장 내에서 아직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직장 내에서 지금 A 씨 관련된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직장 내에서 A 씨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A 씨의 어떤 그 폭행이라든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폭행 후유증으로 인해서 산재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산재 판정을 받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준비한 거 쭉 읽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산재 판정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년간의 정말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서울시 체육회의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이런 지금 이런 어떤 그 결과 프로세스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힌 가해자 A씨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쌍방 징계를 그러니까 9년 동안 쌍방 징계도 아니고 쌍방 징계를 쌍방 징계 관련된 거는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폭행 관련된 그 부분이고 이 지금 폭행치상으로 대한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 폭행 후유증, 산재 판정에 관련된 사항들
다 열거해서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그 사건의 개요들 예, 예. 정황상 봤을 때 예. 그럼 이러한 피해를 입힌 가해자 A씨에게 서울시 체육회가 아무런 징계나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방으로 해서 아니라고 하지 징계를 준 바가 않습니까? 있고요. 추가적인 사안이 있으면 조사를 그러니까 통해 가지고 지금 적절한 조치를 지금 취하도록 그 전체적인 하겠습니다. 사항을 다 들여다 보시지 못하셔갖고 지금 가져오신 걸 읽으시는데 내용 확인했었고요. 읽으시는데 예, 예. 앞서 어두에 언급했었던 앞서 제가 서두에 언급했었던 서울시 체육회 간부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스포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던 가해자 예, 예. A씨를 서울시 체육회 간부들이 비호한 것이 아닌지 그거를 좀 또는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말씀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또는 서울시 체육회 간부들과의 유착관계 등의 요인이 이런 일을 만들게끔 발생시킨 것이 아닌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본 의원만 듭니까? 9년입니다. 장작 9년 1, 2년도 아니고 그간의 히스토리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작 가해자 A씨에게는 징계 처벌을 내지 않았다라는 점, 피해 여성이 겪은 고통의 세월 말씀드린 것처럼 9년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우선 피해 여성하고 가해자 A씨 근무 격리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있게끔 예, 예, 예. 조치할 수 있게끔 먼저 예. 즉각 처리해 주시고 예. 그리고 본 의원은 가해자 A씨와 피해 여직원과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신속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A씨에 대한 징계 처벌 그 관련된 일련 과정들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지금 현재 매우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이 지금 피해 여직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는 현재 서울시 체육회에서 어떻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예, 예.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셔서 예.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예.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도 나온 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 체육회 관계자들과 수일 내로 제가 미팅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예.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감사 결과와 함께 모두 마무리가 될 때까지 서울시 체육회와 서울시 관계부서를 예의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정근식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예.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 선거 후보 시절 당시에 이미 폐지가 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학생인권조례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며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고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 당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교육감 당선 이후에는 학생인권조례 재발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 완전히 결론 난 거 아니다. 법원에서 완전히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협력적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게 옳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 부분도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이 후보 시절에 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존속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 재발의 및 재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작년 올해 초까지 학생 인권 조례 문제가 너무 이 교육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감이 되기 전에 저 문제가 참 쉽지만 않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육감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뜨거운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들을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네. 잠시 예. 보류하고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현장이 교육 현장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네. 좀 가는 것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시간이 예, 예. 좀 더 안정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 저는 안정되는 그렇게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큰 틀에서는 지금 긍정 부정도 아닌 우선은 좀 안정적인 어떤 교육 환경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좀 보류를 좀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관련된 그 무효 확인 소송을 이미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제기를 했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예. 어쨌든 지금 의견을 들었으니까 예,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시정 질문을 앞두고 학생인권조례 재발의 여부에 대한 그 입장을 요구하는 제 요청에 대해서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에 있고 동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재발의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문제점, 부작용,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체,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을 했습니다. 거의 교육부가 먼저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안 예시안을 교육부가 마련을 한 모델로 서울시 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본 의원의 어떤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 조례안 예시를 모델로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고 싶다는 그런 입장이라면 학생인권조례 재발의를 검토하거나 보완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발의되어 공포가 되었고 서울시 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충실히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조례는 잘 아시겠지만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학생, 교원,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을 했고 학교 구성원 간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학교 구성원 간 민원 그리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처리 방법, 중재 절차도 다 이렇게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본 의원은 이 조례 규정대로 이렇게 시행하면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그 우리 김혜영 의원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네. 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인권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네. 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전라북도 교육청 회복조정지원단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화해중재단 운영 사례를 검토했고요. 검토 결과 학교 구성원 모두 즉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모두에서 권리 보호와 갈등 회복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우리 실무진에서 저한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보고를 해서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청은 방금 말씀하신 그 조례의 네.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을 조례 내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시켜 왔습니다. 그에 따른 비판도 많이 받아왔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이런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존속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전 조희연 교육감님처럼 존속을 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존속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성적 아까 지향, 말씀드린 성별 대로 정체성. 예. 그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그 뭐랄까요 과열된 논쟁으로 네. 번지는 것은 현재 우리 학생들에게 별로 좋지 않다 네.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예. 대법원 판단을 최종적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예, 그래도 뭐 올바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가시는 것 같고 예. 앞으로도 그 점 유념하셔갖고 잘 이렇게 수장으로서 잘 교육계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2020년 서울시 교육청이 자체 발간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용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 자료 총 12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성중립 화장실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교육청이 말하는 성중립 화장실 무엇입니까, 교육감님? 한번 짧게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중립 화장실. 그 이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성별이 다른 보호자들을 동반하는 아동이나 노인이나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일종의 그 북유럽에서 발전된 그런 제도이거든요. 성중립 화장실은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기보다는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도입이 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즘은 지금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아직 현실은 교육감님, 아니라고 저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고요. 교육청이 이제 시정질문 교육청이 제가 이제 시정질문을 이제 앞두고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제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 자료 속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 단어는 성중립 화장실을 소재로 해서 도덕, 사회 등 교과서와 연계해서 2015년 개정교육 과정의 핵심 역량이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업 활동을 위해서 구성됐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특정 성별 혹은 성소수자를 옹호하거나 가치 판단을 주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해 논의해 보려는 단원이므로 찬반 토론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은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와는 거리가 먼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한국 사회에서는 불법 촬영 등의 사회 문제를 고려해서 즉각적인 성중립 화장실로의 전환은 시기상조이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합의되어야 된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식의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책임 회피성 변명에 가깝다고 보이는데 그 이유는 교육청이 제출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 자료, 문제의 이 지도 자료를 보면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서 12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서 일방적 옹호하는 거리가 먼 입장이라고 하지만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부정적인 구절 딱 한 줄밖에 없습니다. 한 줄밖에 없고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성중립 화장실의 필요성을 옹호하거나 긍정적인 어떤 내용으로 서술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성중립 화장실을 허용할 때에는 지금 몰카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성범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 지금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당한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이런 성중립 화장실 관련된 토론을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넣어서 이걸 연계해서 토론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참 우리 김혜영 의원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예, 왜 굳이 이런 성중립 제가 화장실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생들에게 토론을 시켜야 되는지. 원래 이 성중립 화장실 논의가 2015년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연원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자기 부모님들을 따라서 해외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러면 북유럽에 가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문제예요? 성중립 가면- 화장실 이런 것에 노출될 수 있어요. 아, 노출될 수 있죠. 예, 있죠. 그래서 예, 이제 예, 예. 비록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현실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 특히 이 이른바 그 성문화가 개방되어 있는 북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갔다 온 학생들은 네.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판적인 사고로 토론을 해야 된다. 아니 뭐 그 꼭 토론을 해야 한다는 건 그 아니지만 꼭은 아니면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 이제 제가 우리 교육감님의 그 말씀하시는 예. 그 의도를 제가 이제 알거든요. 그러면 그 꼭 굳이 토론해야 될 그런 그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우리 학생들에게 토론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보고 예. 마지막으로 지금 다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 예, 성중립 화장실 도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굳이 현재로서는이라면 앞으로는 뭐 고려해도 될 수 있는 아니 있다라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의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가 있어요. 1800년대에는 화장실은 남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오면 비로소 처음으로 남녀 공중 화장실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늦지요. 1950년대에 화장실은 인종별로 성별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잠시만요. 예. 그런 설명보다는요. 예. 그 공중 화장실 등의 관련 법률 제 7조에 보면 예. 공중 화장실 등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을 옹호하는 의견 현행법과도 저촉된다는 문제가 예.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그 올바른 미래 교육을 위해서 예. 교육의 수장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